1926년 쿠바 훗날 공산혁명을 선언하게 되는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는 아버지의 농장에서 혼외자로 태어났습니다. 피델의 친모는 정실이 아닌 아버지의 가정부였죠. 피델의 아버지 앙헬 카스트로는 스페인에서 쿠바로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쿠바 독립전쟁을 치르던 시기 피델의 아버지는 스페인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스페인이 패배한 뒤 조국으로 돌아갔지만 스페인에는 미래가 없었고 결국 쿠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피델의 아버지는 광산가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레모네이드 판매 등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았고 사업가로서의 감각을 발휘해 크게 성공합니다. 피델의 아버지 앙헬은 농장을 사들여 지주가 되었고 부유해졌습니다. 앙헬의 집에 리나라는 떠돌이 소녀가 가정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앙헬은 그 가정부였던 리나와 혼의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 성관계가 훗날 쿠바와 냉전시대의 역사를 바꾸게 되네요. 이번 영상은 출판사 북21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피델 앤 체입니다.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혁명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디테일하고 긴장감 있게 그려내고 특히 체 게바라의 이상주의와 피델 카스트로의 현실 정치 감각이 대비되면서 두 인물이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져 저는 무척 재밌게 읽었네요.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쿠바 혁명과 냉전사, 유럽 식민주의와 20세기 이념 갈등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가정부 사이에서 혼외로 태어난 아이가 피델 카스트로였습니다. 아버지 앙헬과 정부 리나는 피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를 포함하여 7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피델은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지만 혼의 자식이라는 그림자는 따라다녔습니다. 피델은 부유한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동시에 차별을 감내해야 했죠. 어른 피델은 모험을 좋아하고 난폭한 악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총을 몰래 꺼내 닭을 쏴 죽이기도 했습니다. 피델의 거친 성격을 걱정한 아버지는 피델을 예수회 기숙학교에 보냅니다. 피델은 기숙학교의 교율을 따르지 않았고 반항도 많이 했습니다. 한편 운동을 잘하고 특히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리더십도 뛰어났죠. 피델은 아바나 대학교에 진학해 법학을 공부합니다. 성적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피델의 관심사는 학업이 아니라 현실 정치였습니다. 당시 아바나는 부패한 쿠바 정치의 심장부였습니다. 동시에 아바나 대학은 학생 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연설에 능했던 피델은 대학 캠퍼스에서 선동가로 유명해집니다. 피델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쿠바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세기 말 콜럼부스가 쿠바에 도착한 이후 쿠바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됩니다. 원주민들은 학살당했고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과 사탕수수 농장의 노예들로 채워집니다. 19세기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 쿠바도 독립을 추구했지만 스페인은 무역의 거점인 쿠바만큼은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쿠바인들은 스스로 독립할 힘은 없었죠. 그러다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을 치르며 상황은 바뀝니다. 스페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쿠바에서 철수했고 미국이 쿠바를 사실상 통치하게 됩니다. 1902년 쿠바는 공식적으로 독립합니다. 하지만 그 독립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쿠바를 합병하지는 않았지만 보호령으로 두려고 했고 조약을 맺어 쿠바의 경제와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쿠바의 부유층은 토지와 인프라를 미국 자본에 팔아넘겼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항만과 도로, 산업을 장악해 쿠바 내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미국인 지주를 위해 일해야 했고 노동자들은 고강도의 노동을 감당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유해지는 것은 미국의 자본가였죠. 스페인의 식민주의가 물러난 자리에는 미국 자본이 만든 또 다른 제국주의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 현실이 피델의 문제의식을 키웠습니다. 피델은 아바나 대학교 학생 정치판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됩니다. 미국 기업에 착취당하는 쿠바 국민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기생하는 부패한 정치인들. 사실 이 시기에 피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피델은 이념보다는 쿠바의 자립에 관심이 많았고 외세가 아닌 쿠바인들을 위한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피델은 대학교에서 만난 명문가 출신의 여학생 미르타와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피델의 장인은 유럽 정치인들의 변호사였고 장인의 인맥에는 훗날 독재자가 되는 프렌시오 바티스타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피델의 정적이 되는 바티스타는 피델의 결혼식에 거금 $1000를 축의금으로 주며 신혼여행을 뉴욕으로 갈 것을 권했다고 전해집니다. 피델과 아내 미르타는 뉴욕에 여러 번 장기간 머물며 미국인들의 낙천적인 에너지와 미국 문화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피델은 미국을 제국주의의 악으로 규정하며 대립하게 되는데 막상 20살의 피델은
공산주의자이기는커녕 미국의 풍요로운 문화를 동경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네요. 1950년 24살의 피델은 법학을 마치고 변호사가 됩니다. 피델은 변호사 사무실을 열지만 돈을 추구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권력자들에 대항하여 소송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변호사로서의 피델의 실적은 형편없었습니다. 3년 동안 승소는 단 2건이었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부유한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30살 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1952년 프렌시오 바티스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습니다. 친미 반공을 내세운 바티스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쿠바 내에서는 탄압과 고문, 납치로 악명을 떨칩니다. 피델은 바티스타의 집권은 불법이며 쿠바를 망치는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합법적인 선거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피델은 정당 정치의 길을 접고 폭력 투쟁으로 방향을 틉니다. 27살의 피델은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1953년 7월 26일 변호사인 피델은 직접 소총을 잡고 조직원들과 함께 군사기관인 몽카다 병영을 습격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실패했고 반란군들은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체포됩니다. 피델도 곧 붙잡힙니다. 피델은 자신이 재판 없이 사살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체포한 지휘관은 피델을 즉결 처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왜 죽이지 않느냐는 피델의 질문에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상은 죽이지 못하는 법이지. 재판정에서 피델은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재판을 통해 자신은 단순한 반란 수괴가 아니라 불법 정권에 저항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자신이 공격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바티스타 정권이라는 것이죠. 피델은 불의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피델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얼마든지 나를 비난하라. 나는 개의치 않는다. 역사가 나를 사면할 것이다. 피델은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감옥에서 피델은 죄수들을 모아 공부방을 만들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감옥은 피델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죄수들이 정치에 눈을 뜨게 되며 피델의 지지자가 되었죠. 피델은 편지를 쓰며 감옥 밖 인사들과 소통하였고 피델의 지지자들은 늘어났습니다. 쿠바 사회에서는 피델의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결국 수감된 지 2년 뒤 1955년 바티스타는 피델을 특별 사면합니다. 바티스타에게는 피델 지지자들의 분노를 진정시켜야 할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죠. 또한 피델의 장인어른은 친 바티스타 인사였고 피델의 아내조차도 바티스타 정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바티스타는 젊은 혈기의 피델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죠. 석방된 피델은 곧 암살 협박에 시달립니다. 쿠바 내에서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한 피델은 멕시코 시티로 망명합니다. 당시 멕시코 시티는 전 세계 정치적 망명자들이 몰려드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델은 운명의 동지를 만납니다. 체 게바라. 1928년 훗날 체 게바라라고 불리우게 되는 에르네스토 게바라는 아르헨티나에서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체 게바라의 아버지는 아일랜드계 스페인 바스크 민족 혈통이었습니다. 체 게바라의 아버지는 남미 최고 부자의 후손이었고 어머니는 스페인 총독의 후손이었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체 게바라는 몸이 허약했고 평생 천식으로 고생했습니다. 어린 체 게바라는 혼자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체 게바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이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문학과 철학을 즐겨 있던 학생이었던 체 게바라는 현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22살의 체 게바라는 친구 알베르토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 대륙을 횡단합니다. 여행을 하며 체 게바라는 정부에 의해 억압당하는 난민들을 보았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을 보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는 모습도 목격하였고 미국 마이애미에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향락의 소비 문화도 보게 됩니다. 부유한 북미와 가난한 남미, 같은 아메리카 대륙, 전혀 다른 삶. 당시 남미 여러 국가에서는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같은 미국 기업이 남미의 토지와 항만 도로 같은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남미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착취당했고 이익은 미국 기업을 통해 미국인 주주들에게 빠져나갔습니다. 체 게바라는 자신이 본 불평등을 이해하려 했고 마르크스주의 책을 통해 남미의 비참한 현실은 제국주의의 수탈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체 게바라는 골수 공산주의자가 되죠. 과테말라에서 체 게바라의 생각은 더욱 굳어집니다. 과테말라에서 체 게바라는 훗날 첫 번째 아내가 되는 일다 가데아를 만납니다. 일다는 체 게바라보다 나이가 많았고 경험 많은 정치 망명자였고 정치에 대한 통찰도 깊었습니다. 당시 과테말라 정부는 좌파 개혁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대통령은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소유한 토지를 몰수하려고 했고 미국은 반발했죠. 결국 CIA의 지원을 받는
있는 세력이 무력으로 개입하여 과테말라 정권을 공격합니다. 체게바라는 폭탄과 총탄이 떨어지는 과테말라 현장에서 과테말라 좌파 정부의 무력함을 목격합니다. 개혁 정부는 미국의 개입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체게바라 또한 현 상황에서 분노만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세상을 바꿀 힘은 갖고 있지 않았죠. 체게바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평화로운 개혁은 쉽게 무너진다. 무작혁명 외에는 길이 없다. 과테말라에서 체게바라는 감시 대상이 되었고 더 이상 과테말라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체게바라는 멕시코 시티로 향합니다. 멕시코에서 체게바라는 의사로 일하며 사진사로도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란의 실패에 망명 온 한 변호사를 소개받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그 만남이 체게바라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밤새도록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체게바라는 현실을 바꾸고 싶지만 방법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피델은 이미 반란을 시도해 본 적 있는 베테랑이었고 쿠바 정권을 전복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델의 계획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다시 쿠바로 돌아가 무장 투쟁으로 바티스타를 무너뜨린다. 체게바라는 피델의 말도 안 되게 낙관적인 확신에 매료됩니다. 이상을 현실로 끌어내릴 추진력. 체게바라가 찾던 것이 바로 피델의 결단력이었죠. 피델은 몬카다 병영 습격에서 살아남은 7.26 운동 동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피델은 미국 동부로 건너가 바티스타 정권을 피해 망명해 있던 쿠바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피델은 바티스타 독재를 끝내겠다는 결의를 보이며 망명자들을 설득하였고 혁명 자금을 모았습니다. 멕시코로 돌아온 피델은 농장을 구입하여 조직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교관은 스페인 내전을 경험한 게릴라전 전문가 알베르토 바요 장군이었습니다. 체게바라도 이 훈련에 참여하여 군의관으로 그리고 전투원으로 성장해 갑니다. 1956년 11월 혁명군 82명은 작은 보트인 그란마호를 타고 멕시코에서 출항합니다. 그리고 1956년 12월 2일 쿠바에 상륙합니다. 하지만 상륙 직후 정부군의 공격으로 대부분이 죽거나 체포됩니다. 82명 중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16명이었고 무기도 턱없이 부족했죠. 혁명군은 비참한 꼴로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배고픔과 추위, 늪지대의 거친 지형, 그곳에서 혁명군은 간신히 생존했습니다. 초기에 바티스타는 혁명군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직도 미흡하고 병력도 적은 별 볼 일 없는 반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피델의 혁명군은 마에스트라 산맥의 농민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쿠바 농민들 대부분은 자기 땅이 없었고 미국 자본과 결합한 대주주 아래에서 일하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델은 약속했습니다. 정권을 잡을 시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토지 개혁을 수행하겠다고. 혁명군은 심리전에도 능했습니다. 정부군에 패배하고 있으면서도 승리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피델은 독재 종식, 불평등 해소, 민족 자존 회복이라는 말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피델의 혁명군에는 두 개의 축이 존재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싸우는 시에라군, 그리고 도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야노 조직. 시에라는 산맥이라는 뜻으로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을 거점으로 농민을 기반 삼아 무장 투쟁을 이어가는 세력이었습니다. 반면 야노는 평지라는 뜻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지하 조직을 구축해 정치 선전과 파업을 주도하고 시에라 군의 무기와 보급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조직은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공통 목표 아래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이념이었습니다. 시에라 군의 부사령관 체게바라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체게바라는 혁명을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공산주의로의 전환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야노 지도부는 도시 지식인층이 중심이었고 상당수가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야노 지도부에게 혁명은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체게바라는 야노 세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무기 보급이 늦어질 때마다 야노 세력의 반공주의를 의심했습니다. 반대로 야노 세력은 체게바라의 전투 능력은 인정했지만 그의 공산주의 성향을 불안해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피델은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노련한 정치인은 피델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죠. 피델에게 이념보다 우선한 것은 권력 장악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델은 이념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야노 세력의 지지를 받았고 미국의 견제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피델은 마이애미의 망명 정치인들과도 갈등을 겪습니다. 마이애미 망명 정치인들은 혁명군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그 대가로 차기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델 입장에서 보면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시에라 혁명군이었습니다. 마이애미 망명 정치인들은 미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며 정치적인 이득만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피델은 생각했죠. 한편 쿠바 공산당 역시 반 바티스타 투쟁에 참여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델은 쿠바 공산당이 쿠바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외부 세력으로 의심하여 신용하지 않았죠. 반 바티스타 세력은 하나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계산과 이념을 가진 집합체였습니다. 반군들을 하나로 묶고 있던 것은 단 하나,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목표뿐이었죠. 바티스타 정부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군인들은 징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성심도 없었고 전투 목적도 흐릿했고 게릴라전에 취약했습니다. 반면 혁명군은 작지만 결속이 강했고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전에 능했습니다. 특히 부사령관 체게바라의 전투 지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체게바라는 피델 카스트로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보이며 지도부 내에서 확고한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정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점점 바티스타 정권의 무능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원은 이전만 못했고 정권의 정당성도 흔들렸습니다. 미국 CIA는 피델 카스트로라는 인물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피델은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인물은 맞지만 공산주의자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혁명군의 정치적 성향은 모호했죠. 마침내 시에라군은 쿠바 동부 대부분을 장악합니다. 도시에서는 야노 세력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시도합니다. 정권을 안에서 흔들어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사전에 노출되었고 바티스타의 경찰들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당합니다. 총파업은 비참한 실패로 끝났고 수많은 시민들이 체포되고 탄압당했습니다. 이 실패는 내부 권력 지형을 바꿉니다. 피델은 조직을 재편합니다. 체게바라는 야노 세력의 우파 성향이 혁명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에라군이 혁명군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전국의 반정부 세력들은 협정을 맺었고 피델 카스트로를 반군 지도자로 추대합니다. 혁명군은 점점 공세로 전환합니다. 정부군의 주요 거점이 하나둘 무너집니다. 1958년 크리스마스 이브, 바티스타 정부군의 장군이 브랜디와 시가를 들고 피델을 찾아와 항복 의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9년 1월 1일 바티스타는 야반 도주를 하였고 해외로 망명합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혁명군이 쿠바에 상륙한 지 불과 2년 만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때 피델의 나이 겨우 33살, 체게바라의 나이 겨우 31살이었습니다. 아바나에는 군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피델을 연호하며 혁명군을 환영했습니다. 악명 높은 독재를 끝낸 영웅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였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완수되는 순간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두 혁명가의 나이 30, 잔치는 끝났습니다. 바티스타 타도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졌던 혁명군이었지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었죠. 피델은 전쟁 자금을 대준 마이애미 망명 정치인들과 협약을 맺은 바 있었으나 이를 파기했고 정권을 잡을 시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야노 세력은 권력 중심에서 밀려났고 시에라군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피델의 혁명정부는 한때 같은 편이었던 이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피를 흘린 혁명군조차도 혁명이 끝난 뒤에는 반혁명 처단이라는 이유로 처형당합니다. 권력은 피델을 중심으로 독점되었고 언론은 통제되었고 반대파는 억압당했습니다. 피델에 반대하는 수많은 쿠바인들은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납니다. 권력을 잡은 초창기에 피델은 미국과 완전한 파국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쿠바는 미국 기업이 소유한 토지와 산업시설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고 미국은 크게 반발합니다. 미국은 쿠바가 생산하는 설탕 수입을 중단했고 쿠바 경제는 흔들립니다. 이때 쿠바에게 소련이 접근하죠. 소련은 쿠바의 설탕을 매입했고 보조금을 제공하여 쿠바를 소련의 편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과정에서 피델은 쿠바 공산당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피델은 공산주의를 믿지는 않았지만 공산당의 조직력과 선동력 그리고 노동자 지지 기반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군 시절 피델은 쿠바 공산당을 소련의 지령이나 받는 조직이라며 신뢰하지 않았지만 권력을 잡은 후로는 공산당과 손을 잡습니다. 1961년 피그만 침공이 벌어집니다. 미국 CIA가 훈련시킨 쿠바 반정부 세력이 피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쿠바에 상륙했지만 곧 진압됩니다. 이 사건 이후 피델은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이며 공산혁명을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정작 피델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조차 몇 페이지 읽어보지 않았었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합니다.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 했고 미국은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쿠바 해상 봉쇄로 맞섭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은 비밀리에 협약을 맺고 타협합니다. 소련은 쿠바에 핵을 배치하지 않되 미국은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소련은 물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쿠바는 소련이 자신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미국과 타협했다며 굴욕을 느낍니다. 피델은 소련
소련 정치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하죠. 체게바라는 소련과 중국을 오가며 환대를 받지만 동시에 환멸도 느낍니다. 체게바라는 공산주의 이념 속에서 인류의 평등이라는 순수한 꿈을 꾸었지만 현실의 권력은 달랐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정치인들은 특권층이었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현실에서의 공산주의는 이념에서 말하던 평등과 거리가 멀었죠. 체게바라는 소련을 돼지우리라고 부릅니다. 소련은 표면상 미국의 적대국이었지만 미국과의 전면전을 꺼려야 했기에 평화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체게바라는 미국도 소련도 아닌 제3세계의 연대를 꿈꿉니다. 쿠바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이 모두 힘을 모아 세계적 혁명을 일으킨다면 세계의 구조적 불평등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죠. 순수하지만 공허한 생각이었습니다. 체게바라는 소련의 공산주의를 현실과 타협한 수정주의라고 비판하였고 이는 소련의 반발을 삽니다. 또한 체게바라는 자신의 혁명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남미 국가들을 비판했고 남미 정치인들의 반발을 삽니다. 피델은 당장 쿠바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정치인이었습니다. 세계 혁명을 외치는 체게바라의 순수함은 점점 외교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혁명가로서 두 사람의 우정은 끈끈했지만 정치인으로서 두 사람의 거리는 서서히 벌어집니다. 1965년 쿠바 혁명에 성공한 지 불과 7년 후 37살의 체게바라는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고 쿠바를 떠납니다. 체게바라는 피델에게 편지를 남기며 피델에 대한 충성심은 영원하며 함께 혁명을 수행하던 그 시기가 그립다고 전합니다. 체게바라는 정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투 현장으로 돌아가 무기를 잡고 세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체게바라가 선택한 곳은 아프리카 콩고였습니다. 체게바라는 유럽 제국주의에 의해 고통받았던 아프리카에서 혁명을 완수한다면 세계 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체게바라는 아프리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무모했습니다. 아프리카 반군들은 체게바라의 순수한 이념을 믿기보다는 쿠바의 지원금만을 원했습니다. 또한 체게바라는 아프리카 부족들끼리의 반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콩고에서 체게바라는 비참하게 패배하여 도망쳐 나왔습니다. 처참히 실패한 체게바라는 볼리비아로 향했습니다. 볼리비아 공산당과 협력하여 볼리비아의 친미 정권을 전복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체게바라는 볼리비아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볼리비아 농민들은 백인의 모습을 한 외국인 체게바라 일행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볼리비아 농민들은 정부에 딱히 불만이 없었기에 반군에 협력하지도 않았죠. 볼리비아 공산당은 소련의 지령을 받고 있었는데 소련과 갈등을 겪는 체게바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체게바라는 미국 CIA 지원을 받은 볼리비아 정부군에 패하여 비참하게 쫓겼습니다. 보급은 끊어졌고 새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결국 총상을 입습니다. 체게바라는 볼리비아 정부군에 사로잡힙니다. 체게바라는 동네 초등학교에 감금되었죠. 볼리비아 정부군은 체게바라를 공개적으로 재판할 경우 공정심을 사서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체포된 바로 다음날 체게바라는 총살당합니다. 세계 혁명이라는 무모한 꿈을 꾸었던 혁명가 체게바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체게바라의 나이 겨우 39살이었습니다. 체게바라의 죽음이 확인되자 피델 카스트로는 체게바라를 혁명의 영웅, 도덕적 본보기로 칭송하였습니다. 체게바라는 제국주의에 대항한 순교자적 상징으로 격상되었죠. 실패한 혁명가로 생을 마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혁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혁명가는 실패했지만 역사는 계속됩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에서 일당 체제를 공고히 했고 언론과 반대 세력을 통제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쿠바는 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집니다. 많은 쿠바인들은 굶주림 속에서 자유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2006년 이후 피델은 건강 악화로 실권에서 물러나기 시작했고 2008년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공식 이양합니다. 그리고 2016년 피델 카스트로는 90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불과 33살의 국가를 전복한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는 외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쿠바의 주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고 쿠바를 쿠바인의 나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쿠바의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을 보급한 것도 긍정적이죠. 그러나 혁명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쿠바의 정치적 자유는 없었고 쿠바인들은 만성적 빈곤에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 독재자들과는 다르게 피델은 사치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고 항상 검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 정치인들이 오면 피델이 직접 요리에 대접하는 소탈함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피델은 본인을 우상화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델에게 권력과 부를 세습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피델 카스트로는 반대파에게 한없이 가혹한 독재자였습니다. 쿠바의 만성적 가난은 공산혁명의 쓰디쓴 대가이죠. 혁명은 억압을 끝내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한 순간 혁명은 더 큰 억압으로 변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하는 법이니까요. 죽은 혁명가는 순수했던 이상주의자로 남았고 살아남은 혁명가는 독재자로 타락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북21로부터 도서 피델 책을 협찬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제 영상에서 모두 다루지 못한 입체적인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도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